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고용지표, 특히 11월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노동시장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이 다시 꺾였다, 그리고 경기 둔화 시작이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떤 기업이 타격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DP 민간 고용은 미국의 대형 인사급여관리회사인 ADP와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수많은 민간 기업의 실제 급여 데이터를 집계해서 고용 변화를 산출하고요. 공식 설문이 아니라 실제 누가 월급을 받았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반영도가 꽤 높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만 포함되고 정부, 공무원 같은 공공부문 고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고용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 이틀 전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흐름을 미리 보는 선행지표로 활용합니다. 우선 11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3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와 정반대였고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약세 흐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ADP 공식 발표에서도 여기 영어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보면, 요즘 고용은 불안정한데 소비가 약하고 경제 불확실성은 커져서 기업들이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11월에 고용 둔화가 전체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기업들이 더 채용을 줄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 하반기 들어서 고용이 전체적으로 둔화되었고, 그 둔화된 요인은 특히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말입니다. 렛츠고! 지난 9월 수치가 기존 32,000명 감소해서 다시 29,000명으로 소폭 상향 수정되었을 때도 10월부터 고용이 반등이다라고 시장은 예상했지만, 제가 지난달 분석할 이 당시에 이렇게 10월에 반등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저효과 수준이라고 언급했었고요. 그 얘기가 딱 맞았습니다. 여전히 기업들은 채용도 꺼리지만 고용도 꺼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추세적 변화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년 자원과 광업은 8,000명이 계속 증가했고, 전월과 다르게 건설업과 제조업은 급감했습니다. 건설업은 9,000명 감소, 제조업은 정말 크게 감소했습니다. 18,000명이 감소했고, 고금리 환경에서 버티던 소기업들이 미래 고용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건설업 고용도 감소되고 제조업 고용도 감소됐습니다. 그럼 서비스업을 보시면 이전과 비슷하게 무역 운송 공공 서비스는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말 수요로 인해서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정보 부문에서는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AI 전환으로 인해서 인력을 줄이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은 전월은 상승했지만 전월 상승분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금융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도 역시 전월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구조적 둔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핵심 인력보다 비핵심 인원부터 빠르게 줄입니다. 그 요인을 반영하고 있고요.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빨리 감축되는 직군이기 때문에 고용 감소폭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업들이 구조적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월에도 상승, 이번 달에도 교육과 헬스 서비스는 3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교육 헬스 서비스 분야는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도 한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인력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호텔은 13,000명이 증가했는데 연말 시즌 특수성이고요. 그리고 기타 서비스는 4,000명이 감소했는데 소규모 그리고 생계형 서비스업이 포함되는데 가계 소비 위축 그리고 비용 압박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업 전반은 약세인데 특히 정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가 급감하고 있고요. 기업 수요와 투자에 연동된 업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수요로 인한 소비 기반인 레저와 호텔로 방어했지만 기업들의 구조적 약세가 커지면서 전체 고용은 줄어들었고, 결국 구조적 약세가 지속되면 소비, 투자 둔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규모로 보시면
1인에서 49인까지 소기업이 정말 많이 감소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기업군이고요. 소비 둔화에 직격탄을 맞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미용실이나 세탁, 식당, 지역 서비스 등 이런 기업군들이 많고요. 가계 지출을 줄이면 즉각 타격을 입고 인력 감축을 시도합니다. 이번 고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은 소기업 감소가 주요 요인이었고 결국 저소득층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5만 1000명이 증가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중견기업이 가장 먼저 채용을 늘리고 있고요. 재무 구조가 소기업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버틸 체력이 아직까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경기와 금리 충격에 가장 강한 기업군이고요. 현금 보유가 높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서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이렇게 소기업이 흔들릴 때 채용 확대 그리고 인력 확보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요. 결국 작은 기업들을 흡수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 돈 많은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모습이 기업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ADP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이번에 32,000명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이 커졌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경제가 아직 완벽히 꺾이진 않았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 쪽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1월 민간 고용은 32,000명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요. 단순히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구조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정보, 전문 서비스, 금융 등 경기 둔화와 AI 발전으로 인해서 화이트 컬러 중심 업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반면에 교육이나 헬스, 소비업종, 방어업종은 연말 수요로 인해서 플러스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서비스업 고용은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직격탄이 스몰 비즈니스, 소기업 중심으로 크게 작용했고 고용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